1번 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리고 자 일단 여기 앞에 붙은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지금 1보다 작죠? 3분의 1이라는 건.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그려보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y는 3분의 1 x제곱.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1,0을 지나냐, 여기다 써볼까요? 기억번은 1,0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 x는 1을 집어 넣어보면은 3분의 1이 1제곱이 되니까 1,0을 지나는 게 아니라 1,3분의 1을 지나겠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번은 일단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그랬는데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린 게 됩니다. 볼까요? 니은 점근선은 x축이다. 그 다음에 디귿. 자 그래프 그려보니까 제 3, 4분면이 여기잖아요. 제 3, 4분면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디귿벗은 맞다. 아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냐. 자 x의 값이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 디귿은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5의 x-1제곱 마이너스 2의 점근선을 먼저 구해보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서 어떤 점을 지나냐, 이 지수인 x-1이 0이 되는 x값은 x는 1이죠. 그래서 이 x는 1을 이 식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5의 0제곱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5가 1보다 큽니다. 그거에 유의를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2 점근선 그려주고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죠? 1, 마이너스 1 이 점을 여기다 이렇게 지나면 자 y는 5, 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래프는 한번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뭐 대강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끝이 살짝 좀 이런 식으로 딱 그려졌죠. y는 5의 x-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 4분면 지나죠? 3, 4분면 지나죠? 4, 4분면 지나는데 2, 4분면은 지나지 않죠.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다 말하면은 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답이 된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면. 자, 3번 문제 봐보면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그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여기다 적어볼까요?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평행이동 시키면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고 x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y 빼기 n은 4의 x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y는 4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 함수랑 겹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4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은 2분의 1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아래다 써볼까요? 4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은 일단 2분의 1은 4의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 4의 그러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4의 2분의 1분의 1이랑 똑같죠? 2분의 1이라는 게 왜냐면은 4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4고 루트 4는 2니까 그러면은 4의 2분의 1 제곱의 마이너스 1은 이거 자체가 그냥 4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2의 제곱이 4니까 4의 x제곱과 똑같습니다. 4의 x제곱 빼기 1 지울게요. 다시 계산을 해보면 4의 x-m제곱 플러스 n은 자 지수법칙 써주면 되죠. 이 두 개 더해주면 돼요. 4의 x 빼기 2분의 1 빼기 1이 되더라. 자 그럼 이걸 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x-m과 x-2분의 1이 똑같아야 되죠. x-m과 x 빼기 2분의 1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n과 마이너스 1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 자 이 두 식이 같으면 m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m은 2분의 1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m 플러스 n이니까 따라서 m 플러스 n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일단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2의 x-2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밑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죠. 이만원보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다라는 거를 이제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어떤 키포인트였습니다. 공간이 살짝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y는 2의 x제곱이다. 그래프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다 라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를 딱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좀 더 이 정도 간격으로 생각을 해주고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2의
x-2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죠. 네, y는 1과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가 지금 0,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y는 1이다 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되죠. y는 1. 그 다음에 y는 3이다 라는 것도 그려보면 좀 더 y는 1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대충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3. 그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지금 제가 조금 색깔 이거를 굵기를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빗금치고 있는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생으로 직접 계산을 하는 건 아직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 이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거를 적당히 활용을 하는 거죠. 평행이동 시켰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거는 좀 다시 0.4로 돌아와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자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평행이동 된 거니까 제가 지금 좀 이게 그래프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작아서 여러분들이 티가 잘 안 날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키우면 좀 티가 날라나요? 자, 치웠을 때 지금 이 두 부분 제가 지금 빗금으로 칠하고 있는 두 부분이 지금 생긴 게 똑같이 생겼죠. 왜냐하면 평행이동 킨 거니까 얘를 이대로 옮겨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넓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싹 옮겨서 요렇게 더해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 여기다 화살표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지울게요. 자, 이제 어떤 부분을 구하는 거랑 똑같냐? 이 두 영역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벗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이 높이는 지금 (3에서 1) 빼주니까 2죠.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이 2의 x-2제곱이 1이 되는, 그러니까 2의 x-2제곱이 1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요. 얘는 x-2가 0이 돼야 되니까 x값 자체가 그냥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전체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답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해서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자, 21년도 9월 나형 15번에 나왔던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선분 AB의 길이는 6루트 2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로 잡았어야 됐냐면, 자, 이 y는 x다라는 직선 자체가 특수각으로 나옵니다. y는 x가 여기가 지금 45도가 되죠. 이 말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6이 된다는 거죠. 요 선분의 길이도 지금 6이 된다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가 항상 여러분들이 또 가져야 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탄젠트 값이 지금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가 45도구나 라는 거를 잡아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사다리 사각형 ACDB의 넓이가 3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한번 H다고 넣으면 선분 AC 길이도 H가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각형 ACDB ACD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이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앞변 H와 H 플러스 6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H 더하기 H 플러스 6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여기도 지금 길이가 6이랑 똑같죠? 그래서 6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30이 돼야 된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2H 더하기 6이죠. 2H 더하기 6이 계산을 해보면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H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자, 이 y좌표가 지금 a가 2예요. 그러면 a라는 애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그냥 2,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애도 구해보면 b는 자 여기가 2,2예요. 이 x좌표 2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2 더하기 6 해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b는 8,8이 됩니다. 그래서 a랑 2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랑 b라는 애가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y는 2의 ax 플러스 b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a는 2,2 b는 8,8이므로 이 2,2와 8,8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도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어 넣어 보면 2는 2에 2a 플러스 b 그리고 8은 2에 8a 플러스 b 이런 식이 성립하니까 이제 이 식만 풀어주면 a랑 b 값이 나오겠네요. 자 2는 일단 이건 그대로 써주고 위에 것만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주겠습니다. 2의 세제곱은 2의 8a 플러스 b 이거 계산을 해주면 2a 플러스 b는 지금 이 지수잖아요. 지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 여기는 8a 플러스 b가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8a 플러스 b는 3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연립방정식은
그냥 A는 3분의 1, B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딱 봐도.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구한 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3분의 2가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6년도 9월 12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이 가장 불과 작년에 나왔던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죠. 12번이면은 사실 한 그래도 한 4등급 이상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풀어야겠죠. 수능에서. 일단 문제 잘 읽어보고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옮겨서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점을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2t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 점 b에서 이 점이 지금 c가 되는 거죠. 근데 선분 ab와 선분 ac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보기 좋게 실선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이게 좀 더 보기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팁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던 마찬가지인데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주시면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을 하세요. 자,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 보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직이등분선을 그리시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여기도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그어봐요. 수직이등분선을. 그러면 이 두 선분의 길이가 얘를 m이라고 놨을 때 m은 선분 BC의 중점이 되죠.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보조선을 그리면 이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조금 보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m이라고 했을 때 선분 MC의 길이는 지금 이 점 A의 y좌표가 A의 t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MC는 A의 t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점이니까 지금 선분 BC 같은 경우에는 이 AT에다가 2배를 곱해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의 t제곱이 됩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근데 얘가 뭐가 돼요? 점 B의 y좌표는 그거 보면 이 2t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A의 2t제곱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선분의 길이가 A의 2t제곱이면서도 2 곱하기 A t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2t는 2 곱하기 A의 t와 같다. 양변을 A의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일단 A의 t제곱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A의 t제곱이 2가 되니까 2가 되고 A 2t제곱은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이 선분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삼각형 ABC의 이 윗변의 길이가 지금 4예요. 그리고 넓이가 8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선분 AM의 길이가 8이에요. 그래서 이 선분 AM의 길이가 이렇게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T 곱하기 선분 AM인데
AT가 2니까 곱해주면 2 곱하기 3분 AM. 얘가 지금 문제에서 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 AM의 길이는 4가 됐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ET에서 T를 빼준 거니까 T랑 같죠? 그래서 T랑 4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분 AM의 길이는 ET 빼기 T와 같은데 얘가 4가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T는 4다. 그럼 T는 4니까 따라서 이 T는 4를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의 4제곱은 2가 되죠? 그래서 A는 2의 4분의 1제곱이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A 곱하기 T니까 따라서 A 곱하기 T는 2의 4분의 1제곱이 4가 되죠? 그래서 2의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2의 4분의 1 더하기 2 지수법칙 쓰면 2의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의 4분의 9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2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은 그거라 그냥 이거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숙지를 해가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22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Q의 길이가 루트 5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를 안다라는 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2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k다 라고 놨을 때 2k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 정리 써주면 2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둘이 더해준 게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5k의 제곱은 5가 되니까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 과정은 지우고 이렇게 1,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t, 3분의 2의 t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이 p의 좌표를 놨을 때 q의 좌표를 이제 q의 좌표는 자, 이 좌표가 지금 t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t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더 간 거니까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t 플러스 1 그리고 이 t 플러스 1을 이 식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3분의 2의 t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 이 y좌표를 이렇게 빼준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q의 y좌표인 3분의 2의 t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빼기 p의 y좌표, (3분의 2의 t 플러스 3 플러스 1) 빼준 게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2의 t 플러스 3 플러스 3분의 5는 2가 되죠. 자, 이거 일단 3분의 5를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식을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으니까. 빼기
그 다음에 이거를 공통으로 3분의 t 플러스 2제곱으로 한 번에 묶어버려도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같죠? 이게 2 빼기 3분의 5. 그러니까 이 3분의 5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준 거죠. 그럼 이제 이 공통인 3분의 2에 t 플러스 2로 묶어주면 1 빼기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2 빼기 3분의 5 이거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이 되죠. 근데 1 빼기 3분의 2도 3분의 1이니까 지금 3분의 2에 t 플러스 2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t 플러스 2 자체가 지금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 t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상수 k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p의 좌표는 t, 잠시만요. 3분의 2에 t 플러스 3 플러스 1이네요. 이 p의 좌표에다가 t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t 값을 구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2, 이제 3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5죠. 근데 얘가 이 점 P가 이 직선 Y는 2x 플러스 K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y 대신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K 위의 점. 그래서 따라서 3분의 5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 K를 계산해보면 K는 4 더하기 3분의 5. 그래서 3분의 17이 되겠죠. 답은 3분의 17이 됩니다. 25년도 6월 12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 이제 이 문제가 12번 문제여서 사실 그러니까 맞추기는 다들 맞췄을 것 같은데 좀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12번 치고는 다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푸는 방법이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계산이 좀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함수라는 애의 성질을 한번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어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x축이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가 y는 ax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x축이 지금 점근선이 되죠. 이 점근선으로부터 이 점의 좌표를 뭐 각각 알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네. 베타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을 t다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a의 알파 제곱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베타, a의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t라는 애가 뭔 상관이 있냐?
베타라는 게 이 알파에서 t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알파 플러스 t와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번 다시 써줄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t, a에 알파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이게 길이가 참 a의 알파 제곱이다 라고 할 때요, 글씨 이거 간격을 조금 a의 알파 제곱이다 라고 하고, 이 선분의 길이를 a의 알파 플러스 t제곱인데, 이 a의 알파 플러스 t제곱은 a의 t제곱 곱하기 a의 알파 제곱과 같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질을, 이게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x축 방향으로 t만큼, 그러니까 x 좌표라고 했네,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x 좌표가 t만큼 커지면 점근선 기준으로 y좌표는 a의 t제곱 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t만큼 늘어났다 그러면은 a의 t제곱 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나와 있는 이 좌표에다가 a의 t제곱 배만큼 됐잖아요. t만큼 커지면 a의 t제곱 배가 된다, 이런 지수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적당히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계산이 깔끔하게 딱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수함수의 성질을 적정히 활용을 해서 풀어라라는 게 이제 평가원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안 쓰고 풀 수는 있는데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 실전에서 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지면 스스로 확신이 또 잘 안 서고, 이거 끝까지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이런 약간의 걱정도 좀 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방금 이 내용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y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거의 점근선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왜 여기다 그려야 되냐면 글씨가 왜 겹치게 여기다 냅뒀냐, 여기가 0,1이죠. 여기가 0,1이니까 y는 1, 근데 얘가 뭐다? y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점근선이더라. 그래서 점근선을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 x축 y는 0이죠. y는 0은 여기 나와 있는 이 y는 2x제곱의 점근선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써볼게요. 글자가 좀 쓰는 게 빡셀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로 y는 2x제곱이다 라는 것이랑 이 점근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알파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 CA의 길이를 T다 라고 놔볼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내용에 의하면, 자,
x 좌표가 t만큼 커졌어요. 그럼 이 y 좌표는 a의 t제곱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a의 t제곱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이거 2의 t제곱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방금 제가 말했죠? a의 t제곱배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2의 t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x좌표가 t만큼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분 또 y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 이 점근선은 y는 1이에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베타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x좌표가 이번엔 t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가, 자 여기서 x좌표가 t만큼 커졌을 때 점근선과의 그래프 사이 얘가 2의 t제곱배만큼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쓰면 2의 t제곱 곱하기 베타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알파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 부분이 베타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선분의 길이, 이 알파라는 부분이 얘도 길이가 알파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도 빨간색 지워버리겠다.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랑 길이 같다 이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냐? 선분 AB는 CD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얘가 지금 AB죠? 그러면 이 AB의 길이는 이걸 밑에다 내리고 선분 AB 길이는 이 전체에서 이만큼을 뺀 거죠. 그러니까 2의 t제곱 곱하기 알파에다가 알파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2의 t제곱 곱하기 알파 빼기 알파를 묶어주면 알파에 2의 t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선분 CD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면 선분 CD의 길이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건 이 전체에서 이만큼, 근데 지금 이만큼이라는 게 딱 베타만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의 t제곱 곱하기 베타에서 베타만큼을 빼주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빼준 게 선분 CD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는 2의 t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묶어주면 베타에 2의 t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CD 길이의 2배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2의 t제곱 빼기 1이 2 베타 곱하기 2의 t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약분되니까 알 수 있는 거, 알파는 2베타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플러스 2베타, 이거 알파는 2베타 이므로 알파랑 베타를 구해보면 알파는 3분의 2고 베타는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을 구했으니까 이 점 C의 좌표는 점 C의 Y좌표가 지금 알파죠? 이거 색칠을 칠했던 것 같은데 왜 사라져 있지? 알파잖아요? 그래서 점 C의 그러니까 점 C의 Y좌표는 알파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가 지금 알파니까 점 C의 얘는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y는 2의 x제곱이 지금 알파니까 3분의 2가 되는 값이죠. x는 뭐다? 로그 2의 3분의 2. 그래서 이 점 C의 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2, 3분의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점 A의 좌표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점 A의 좌표는 이 알파라는 애가 이제 3분의 2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y좌표는 3분의 2인데 이번에는 이거 이 1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2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의 x제곱은 3. 그래서 x는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로그 2의 3, 3분의 2 이렇게 C와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공간이 빡세네요. 자, 그러면 이제 C의 좌표와 A의 좌표를 구했고 점 B의 좌표를 구해보면 점 B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점 A의 좌표가 지금 로그 2의 3이잖아요. 이 로그 2의 3을 똑같이 y는 2의 x제곱에다가 그렸으면 되겠죠.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아래다 쓰면은 점 B의 좌표는 로그 2의 3, 3 이렇게 되고요. D의 좌표만 남았죠. 점 D의 좌표를 구해보면 점 D의 좌표는 자, 점 C와 지금 x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3분의 2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점 D는 로그 2의 3분의 2, 1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A, B, C, D의 좌표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삼각형 일단 위에 있는 삼각형 A, B, C죠. 요거 삼각형 A, B, C의 넓이 플러스 밑에 있는 삼각형 A, C, D죠.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T라는 값이 점 A의 x좌표에서 지금 이 점 A의 x좌표에서 점 C의 x좌표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T라는 건 그러니까 이 점 A의 이 x좌표에서 점 C의 x좌표를 빼주는 게 T니까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3 나누기 3분의 2 2 로그 2의 3 빼기 1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t의 값이. 자,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삼각형 AB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일단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는 지금 선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3분 AB니까 점 A에 점 B의 y좌표에서 점 A의 y좌표를 빼준 거죠. 그래서 t를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2 로그 2의 이거 3인데 잘못 써졌네요. 로그 2의 3 빼기 1 곱하기 점 2, 3에서 3분의 1을 빼준 거니까 3분의 7 이렇게 되고요. 다시 삼각형 ACD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t까지 똑같죠? 어디다 쓸까? 계산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게 갑자기 뭐 22번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12번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래서 2 로그 2의 3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삼각형 ACD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지금 CD죠. CD니까 C의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6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저도 이거 암산이 안 돼서 직접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좀 모자라서 계산 결과는 써놓고 지우겠습니다. t로 묶어버립시다. 2분의 1에 2 로그 2의 3 빼기 1 공통으로 묶어버리고 여기다가 3분의 7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면 2분의 1 2 로그 2의 3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6분의 21 그래서 12분의 21에 아니 이게 약분이 되죠? 2 7 그래서 4분의 7에 2 로그 2의 3 빼기 1 그래서 4분의 7 4분의 7에 2 로그 2의 3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이 나오더라 라고 계산이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지수함수의 성질을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이용하고 진짜 생으로 방정식 놓고 싹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방법보다 더 복잡합니다. 계산이 이것도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에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